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 국내 증시 삼성전자 수급 및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해외 핵심 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1.42%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3% 상승을 했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선과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지금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평상시 같으면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지금 너무나 좋은데 왜 이만큼 상승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었죠. 장중에 마지막에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오늘도 120일 이평선과 240일 지지선에서 막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26일까지는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삼성전자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일 미국장이 중요하겠죠. 오늘 야간에도 중요하고 내일 오전에도 중요할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개인들이 440만 주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 마찬가지 많은 양의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매수세가 나왔죠. 오늘 화웨이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슈가 있었고 전일날 유진증권에서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예상 실적을. 자,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3,516억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단연 전기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는 금융업 쪽입니다. 화학도 나쁘지가 않았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오늘 순 매수를 해줬고 기관에서는 많은 양의 매도를 했습니다. 투신에서 차익 실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대부분의 섹터에서 매수를 해줬고 눈에 띄는 거는 IT 섹터에서 564억을 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IT 종합에서도 640억, 기관에서 91억 순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IT가 가장 주목을 받는 날이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장 마감하는 시점에 거의 3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물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133억을 순 매수를 했고 풋에서는 마이너스 3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상방을 받고 달러 선물 마찬가지 3,629억을 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현물, 선물, 옵션, 달러까지 전부 다 상방을 받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군사행동을 전면 보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남 확성기를 사흘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1명입니다. 지역 감염이 31명, 해외 유입이 20명,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심각합니다. 18,000명에서 20,000명에서 지금 34,000명대까지 올라왔고 브라질 마찬가지 30,000명대 이하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8,000명에서 10,000명대였는데 지금 14,000명에서 20,000명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급증하는 가계빚, 가처분 소득의 163%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1분기 집계에 역대 최고치로 가계빚이 상승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5만 9천 가구에서 한계 상황까지 도달했다라고 하고 민간 부채 같은 경우에는 GDP의 2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또 다른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최대 76만 가구 1년 안에 돈이 씨가 마른다. 47만 가구는 6개월 만에 유동성이 바닥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대출 부실로 인해서 아마 신용불량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절반이 이자도 못 벌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가장 최대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질 5G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대신해서 삼성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QLED TV를 하반기에 대량 물량을 증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QLED에 관련된 특징 종목을 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자, WTO에서도 2분기 세계 무역량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18.5%까지 급감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25개 주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고 5월 초 이후 1일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25개 주에서는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IT주들이 상승을 견인을 했고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2차 확산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황당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염자가 증가가 되면 사망자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통계가 정확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데 사망자 수가 감소한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폭풍 전야의 뉴욕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월스트리트 큰손들,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큰손들 같이 하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시각이 7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마찬가지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홍콩과 중국장이 휴장입니다. 야간에 무시무시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시 30분에 대량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근원 내구재 수주, 1분기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세 가지는 이제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자, 전일날 특징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콤텍 시스템 시가가 12%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전면 중단을 하겠다. 이게 만약에 새벽에 안 나왔으면 특징 종목들이 아마 크게 상승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콤텍 시스템을 분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10분봉 라인대가 이 구간이죠. 만약 시가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다면 종가 기준으로 한 1.5% 정도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시가가 이 자리였고 종가가 이 자리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분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까지죠. 요까지인데
오늘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징 종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통 통상적으로 10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지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5분 안에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셔야 되겠죠.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마땅한 수익률이 아직 못 나왔습니다. 5분 동안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 이 5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오면은 내가 진입한 가격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되는 시점에 매수 가격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그냥 아깝지만 본전에서 그냥 빠지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특징 종목을 단타로 접근을 할 때 5분 안에 내가 원하는 수익, 그러니까 매수 가격 대비 3, 4% 이상 상승이 안 나오면,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5분 동안은. 그러면은 여기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5분 동안 하락을 하다가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특징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한 주 정도로 매매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모의 투자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한 종목이 더 있었죠. IT센. 자, IT센은 굳이 뭐 1분봉으로 안 돌려보더라도 10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이 자리였죠. 그래서 한 2% 이상 상승을 했고,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수익으로 마감을 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특징 종목은 1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10분이 지나는 시점에 이만큼 올라왔다면 모르겠지만, 매수가에서 2%, 3%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10분 안에 가급적 정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을 1000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특징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단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억 원대 투자자가 있습니다. 종목당 비중을 20%로 제한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까지 합쳐서 20%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처음에 진입을 할 때 10%의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 자리가 오면은 추가적으로 10%를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지면은 나머지 5%를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단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너무나 불안전하고 시세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그 다음에 비중 조절만 잘 하신다면 절대로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분 좋게 아프리카TV 제가 전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대가 돌파가 되면 상방으로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오늘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0.46%에 시작을 해서 6%까지 상승을 했죠.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마찬가지, 저희가 이날 시가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를 받았죠. 그래서 1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았고, 오늘 5.23%까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 3, 4%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아프리카TV와 캠트로닉스는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 종목 더 보유를 하고 있었는 게 있는데, 자이 SND 오늘 장중 3.58%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장 마지막에 다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평단가가 6,800원 정도, 요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이 SND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이상 올라오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자이 SND 이 한 종목을 보유 종목으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특징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관련해서
가장 이슈를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미래나노텍이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갖고 매수 잔량이 21만 주입니다. 아마 내일 10% 이상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15% 이하에서 출발을 하면 전략대로 10분봉 매매 기법으로, 오늘 상세하게 10분봉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것을 적용을 해서 내일 미래나노텍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겁니다. 미래나노텍 내일 한번 더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추천주는 시젠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만 3,900원에 마감을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리는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20일 이평선과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서 매수 확정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전일보다 약 140%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분기까지는 조금 물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한 2-3% 상승해서 출발을 하더라도 시가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일선 부근 10만원 초반 부근까지 밀려주면은 추가 매수를 받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세요.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죠. 자, 오늘 일단 추천 종목 시젠까지 살펴봤고,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상하죠. 주가지수가 시장에서는 너무나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만큼 주가가 하락을 해줘야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은 안 좋은데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우량하고 저평가되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는 일단 상승 시도를 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뭐 큰 하락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26일까지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29일부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주가가 많이 밀려버리면은 조금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이 S&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당가가 6,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직전 고점 라인대인 7,000원 부근에서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야간에 미국 GDP와 여러가지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제는 정말 고점이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과 큰손들까지도 매도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추가 상승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내일 만약에 자이 S&D가 7,000원 이상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짧게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내일 하루는 좀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젠과 자이 S&D 두 종목 보유하고 넘기고 내일은 조금 짧게 수익 정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만약에 밀린다면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일단 뭐 기분 좋게 두 종목은 수익권에서 잘 정리를 했고 내일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